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행동치료 5번째 시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좀 많이 지루하셨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그래 잘못됐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분들은 지금 오늘 시간부터 집중해서 하시면 이제부터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이 조금 오시고 이제부터 조금 이제 속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소크라테스 문자법을 이용해서 생각 바꾸기의 과정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스텝 1의 과정은 내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의 과정들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과정이고요. 스텝 2의 과정은 나의 자동 사고가 이 생각 이외에 대안적 결과는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텝 3의 과정은 나의 자동 사고가 현실화되었을 때 최악의 결과와 최상의 결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보는 과정이고요. 스텝 4는 내 자동 사고를 믿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 그리고 스텝 5는 만약에 내가 가진 자동 사고를 내 친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해 줄 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1부터 5의 과정을 다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텝 1,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와 틀리다는 증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찾으신 자동 사고가 있죠. 그럼 이 자동 사고가 맞다라는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자동 사고가 범인이에요. 용의자예요. 그럼 이 자동 사고라는 용의자가 있고 내가 만약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이 용의자를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동 사고를 두둔하는 증거들을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떤 뭐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협조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에 대해 맞다는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팩트, 뭐 뉴스나 아니면 어떤 기사나 아니면 이전에 판례나 이런 어떤 팩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어떤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증명을 해봤는지 이러한 근거들을 맞다는 증거에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발표해서 실수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형편없이 볼 것이다 라는 자동 사고가 있으면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이 내가 발표해서 실수했던 증거들을 막 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동 사고는 뭐예요? 내가 발표에 실수해서 사람들이 형편없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자동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발표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형편없이 본다는 증거를 적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당신은 이 발표에서 실수를 했으니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피드백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뭐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었거나 뭐 이러한 증거들을 적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다는 증거를 써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용의자가 있으면 검사의 입장에서 이 생각이 틀리다는 증거를 쓰면 됩니다. 나는 발표에 실수했으니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쓰면 되겠죠. 발표에는 실수를 했으나 사람들이 인정한다. 또는 발표에 실수하는 것과 사람들이 형편없이 보는 것과는 무관하다. 또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 또는 사람들이 잠깐 실망을 했으나 전체적인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작성을 하고 보면 내 자동 사고가 맞다라는 증거와 틀리다라는 증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내 자동 사고가 합리적이라면 맞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다면 틀리다는 증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내 생각이 어디에 조금 더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늘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도둑이다 라는 증거를 대세요라고 했을 때 며칠간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추측이죠. 심증입니다. 근데 만약에 증거가 되려면 저는 저 사람이 CCTV로 확인했더니 빵을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고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동사고를 법정에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엄격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니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네, 이것들이 이제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이제 평가가 됐다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워크북에서 내 자동사고가 실제로 스텝 1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변했고, 그리고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자동사고가 합리적이라고 바라보는 정도가 조금은 변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